안녕하십니까. 12월 첫 번째 경상대 뉴스입니다. 경상대가 2021년 3월부터 또 다른 역사를 쓰게 됩니다. 지난 11월 24일 교육부가 경상대 경남과기대 통폐합 승인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 중 3위 규모로 새롭게 탄생할 경상국립대가 어떤 모습을 그려나갈지 기대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문제는 대학 원룸가에서 흔한 사회 문제입니다. 경상대 학생들이 거주하는 후문 일대도 예외는 아닌데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현황부터 올바른 배출 방법까지 김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시는 분들,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상대 뉴스에서 쓰레기 관련 기사를 이렇게 많이 보도했지만 여전히 후문 원룸가 일대에는 먹다 남은 치킨 박스, 종량제 봉투 없이 버려진 쓰레기 등 무단 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는 학생뿐 아니라 일부 원룸주들이 건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분리수거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학생들이 아무 곳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원룸 주인들이 학생들한테 그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큰 길가나 집 앞에 그 투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주민과 그 학생들이 상생하면서 깨끗한 가자동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특히 지난 경상대 신문 1020호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보도했었는데요. 기사 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4%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과연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가장 중요한 분리배출 기준은 가축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인데요. 쉽게 말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먹지 못하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버리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혼동되는 일반 쓰레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각종 껍질류 중 바나나, 고구마 등 부드러운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수박 등의 딱딱한 껍질은 잘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견과류와 어패류 껍질은 일반 쓰레기이며 쌀과 같은 곡류, 달걀 껍질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채소 뿌리, 옥수수대, 가을씨 등 먹을 수 없고 딱딱한 것은 전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돼지, 소, 닭고기 등의 뼈와 생선가시, 내장 등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차나 한약의 찌꺼기와 티백은 잘 말려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하며 젓갈이나 장류는 일반 쓰레기이지만 물에 헹궈 염분을 빼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진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정에 따르면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용기에 납부 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버려야 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제대로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정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물을 버릴 때는 비닐, 휴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납부 필증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간혹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모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올바른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음식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지금 모두가 쓰레기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 배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깨끗한 원룸가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GNU 뉴스 김근희였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중에 누가 제일 나쁠까요? 여기 기생충이 가장 덜 나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생충 연구자인 경상대 수의학과 김종현 교수님이신데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기생충에 대한 깊은 이야기, 사제지간 김종현 교수님 편에서 만나보시죠. 사제시간이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에 만나볼 교수님은 수의대 교수님인데요. 처음에 수의대 교수님을 만난다고 하였을 때 저희 사무실에 있는 강아지 소품 인형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런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떠셨나요? 맞아요. 사람들이 수의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저도 털 달린 귀여운 동물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또 이번에 알았는데 전국의 수의대가 경상대를 포함한 국립대 9곳, 사립대 1곳으로 총 10곳에만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거기다가 기생충 분야에 연구하는 분도 많지 않다고 하니 오늘 이 시간 어떨지 기대됩니다. 네, 맞아요. 저희 오늘 대화 풍성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아끼시는 굿즈까지 이렇게 어떤 굿즈인지 궁금하네요. 그쵸, 준비하고 있는데 얼른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수의학과 김종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의학과 김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연 제의 받고 어떠셨나요, 기분이? 솔직히 제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는데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서 이게 유튜브라는 컨텐츠에 계속해서 제가 지금 박제가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기자님들 참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먹었어요. 아, 네. 지금 토크 주도하시네요. 아니, 사회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근황을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만났으니까 식사했나 정도는 물어볼 수 있나요? 저 식사했습니다. 네. 교수님 하셨어요, 식사? 네, 저도 아까 학부생들하고 학부생이랑 밥을 드세요? 네, 오늘 또 날씨가 또 약간 춥고 그래서 이맘때 딱 어울리는 그 수제비 먹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쏘시는 건가요? 저는 원래 항상 식사는 네. 수의대에서 기생충 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인가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이 이제 면역학과 기생충학이라는 과목을 두 개를 다 가미를 하는데요. 면역학은 요새 두 분 다 코로나 바이러스 잘 아시죠? 예. 그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방어 기작을 공부하는 학문,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면역학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대상이 세균도 있을 거고, 바이러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생충도 있을 거고, 진균도 있을 겁니다. 곰팡이 같은. 세균이 들어오는 공격 루트를, 그 전파를 배우는 게 세균학,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배우는 건 바이러스학, 진균이 들어오는 거는 진균학, 기생충이 들어오는 건 기생충학이라고 합니다. 기생충 밴드의 이름이 기생충인 이유가 네. 기생충 공부를 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빡쳐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기생충이라고 짓게 됐다라고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 기생충이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외울 게 많아요. 모든 기생충들, 특히 수의에 대해서 배우는 각각의 종별, 강아지에 들어오는, 고양이에 들어오는, 어류에 들어오는 모든 기생충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전문 용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의대를 졸업하는 그 친구들은 관련된 국가시험을 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동물들을 치료할 때 수많은 기생충 관련 질환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자꾸 점점 뒤로 오시네. 내가 얼굴 작아 보이려고 뒤로 앉고 있는데 이러면 나만 이따만하게 나오고 두 분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균, 바이러스, 그다음에 기생충, 네. 그리고 진균. 그중 이 기생충이 가장 고등하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교수님?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누굴 욕하거나 막 이렇게 비하할 때 아유 이 아메바 같은 놈아, 야 이 뭐 기생충아, 아메바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야, 아메바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 우리 그 자연계에선 배우지만 핵막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근데 세균은 더 하등한 핵막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고등한 아메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야이 세균 같은 놈아, 야이 대장균아, 뭐 이렇게 부르면 그게 더 심한 욕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기생충의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생충. 야이 세균 같은 놈아. 기자는 한자로 붙일 기자를 쓰고요. 어디에 붙는다, 이어간다, 기생한다 했을 때 그 기자를 쓰고요. 생자는 날생자, 그다음에 충은 벌레 충자예요. 기생이란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벌레 충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정말 하나 있는데 기생을 거꾸로 한 거예요. 생기, 사귀라는 말이 있어요. 생은 사는 것은 기, 한순간이고 어디에 잠깐 기대 사는 거고 사, 죽는 거는 귀, 돌아갈 귀,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기생에 대한 뜻도 제가 다시 알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숙주의 몸에서 기생하면서 양분도 빨아먹고 그럼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우리한테 질병을 일으키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데 덜 나쁜 놈? 꽃가루 나쁜 놈 아니잖아요. 근데 꽃가루가 들어와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알러지를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 몸이 그런 면역 반응 그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서 생기는 어떤 과민 반응인데요. 기생충이 덜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생충은 자신의 삶의 공간을 어딘가에서 숙주한테 빌리지만 그 숙주를 죽이기보다는 숙주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점에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가끔씩 미친 짓을 저희한테 하기도 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지. 너 여기서만 살아 라고 했는데 뇌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생충이 다른 부위로 가는 것을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전문용어로 이소기생이라고 해요. 너는 여기서만 살아라고 계약을 맺어놨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숙주가 질병에 빠진 거예요. 그런 기생충들이 나쁜 애들이네요. 사실 이소기생을 하는 애들이 나쁜 놈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호기심이 왕성한 애들이죠. 네. 와 되게 다른 부위로 되게 기생충을 자식처럼 생각하시죠. 그런 건 아니고, 예. 제가 2002년 석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이제 기생충을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한 대상이 돼버렸어요, 사실. 경상대학교 신문방송사 학생 기자들이 제작한 대학 뉴스와 다양한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경상대 뉴스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대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